지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올라온다고 해서 시간이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오전엔 저희가 전화 통화로 잠시 뒤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죠. 원내대표가 아니라 5당 대표의 회동이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있었고요. 아마 의제 합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자신과 1대1 회동,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이 1대1로 만나야 이 회동을 받아들이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죠. 어제 뭐 어떤 방식이든 형식이든 상관없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과의 이 무역 관련된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처가 계속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으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겠다. 여야 대표가 초당적으로 좀 대책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이런 걸 보면 마치 자신이 양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속내를 들여다보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이 대권 행보에 있어서 장외투쟁일 때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고 있습니다. 조금 하향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뭔가 한국당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았을 거예요.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 우리 정부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무능하냐, 무대응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타개할 그런 상황. 그것 중에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이 사안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이번 회동이 초당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대응한다. 또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함께 고민해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됐죠. 잘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의제 설정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당이 조금 더 한국당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뭐 이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좀 한국당 입장을 반영하고 그 의제를 올려가지고 논의하려고 할 텐데요. 윤석열 후보자는 오늘 뭐 임명될 걸로 보이고요. 18일에 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 뭐 임명된 후라고 생각이 되고 정경도 국방장관 문제도 어제 저희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게 과연 정경도 장관이 그만둬야 될 일이냐 해임해 버릴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남북 군사 합의서 합의를 통해서 좀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국당 뭐 좀 보수 야당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이 정경도 장관 해임이다 여기에 좀 넣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 문제도 사실 이 목선이 내려왔던 것 이게 뭐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상임위 질의나 아니면 대정부 질문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뭘 더 밝히겠다는 건가? 이런 비판이 있어왔고 여당 쪽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죠. 이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나 좀 판단을 통해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런 걸 의제로 올리고 추경안과 뭐 연계를 하려고 한다, 저는 이게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 여러 가지 의제 설정이나 이런 게 뭐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한 여기에 대해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는 또 초당적으로 어떤 하나의 좀 대응 방안 이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전화 왔네요. 잠시만요.
네, 의원님. 예, 예.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 방송 중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의원님 지금 방송하고 네. 있어요. 저 혼자. 의원님이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제 말 안 듣고 계셨어요? 네, 통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었습니다. 저 혼자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랑 같이 하셔야죠. 의원님 연결되기 전에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혼자 한번 좀 떠들어 봤습니다. 아유, 네. 아니, 오늘도 저희가 못 뵀어요. 얼굴을 못 뵀고 전화로 좀 인사를 드리는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도? 아, 제가 그 지역의 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네. 뭐 요새 초연결 초지능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이제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 핫스팟 때 그 출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좀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 오후에 하려고 그랬더니 네. 양해를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이게 할 수 없이 부득이 전화로 하게 되었는데 오전에 빨리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그래서 또 저희가 뵙지 못하고 이렇게 2주 연속 전화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아니, 사개특위 위원장 아직 맡고 계시는 거죠? 예. 야,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사개특위, 정개특위 좀 결정이 좀 돼야 다음 스텝, 다음 단계로 나가서 뭐 논의하든 뭐라든 좀 할 텐데 지금 한 2주 정도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빨리 아니 어느 거든 결론을 내서 빨리 하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안 열자니 그렇고 열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엉거주춤한 상황이에요. 엉거주춤하다. 의원님은 지금 우선은 뭐 마음은 비우셨잖아요. 이 어떤 마음이요? 위원장 마음이요? 네,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이 안 돼도 예. 민주당이 선택을 안 해도 뭐 열심히 뒤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러면요. 네. 제가 뭐 누구처럼 또 뭐 안 물러난다 하면서 알바끼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모 당의 모 위원장처럼. 아, 제가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닙니다. 네. 입원하시면 저희가 병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아프신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빨리 결정이 네네. 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네네. 선택을 빨리 해가지고 뭐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비디오님 저희 시청자분께서 댓글 주셨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 한 달만 진행되겠어요 라면서 울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정말 한 달 내내 이러다가 마지막 한 달만 남게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기가 휴가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7월 지금 이제 이미 7월 지금 이때부터 8월 중순까지는 휴가철인데 네. 잘못하면 의원들도 휴가 가서 이렇게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또 국민 여론과 함께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 여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아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절차적인 정의조차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쪼들리게 되고 지금 불과 또 더구나 8월 달까지밖에 연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그 이유가 너무 길게 가고 있다. 예. 하여튼 뭐 이 당사자시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더 답답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 뭐 당 내에서도 좀 빨리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원내 지도부가 생각이 있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끝나고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심상정 대표도 새롭게 정의당 대표 선출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의원님 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네네. 네, 비디오님이 의원도 휴가라니 여태 안 열다가 휴가라니요 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펑펑 놀다가 어제도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아, 상임위가 예. 열렸는데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 사장 안 나온다고 음. 저 보이콧하고 퇴장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저 김종훈 의원이 네. 뭐라는 거 아니 지금까지 펑펑 놀다가 무슨 또 놀단 얘기냐. 아, 제가 볼 땐 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왜냐면 KBS 사장은 출석권은 원래 안건이 아닙니다. 네. 그냥 방통위원장 출석하는데 업무 보고 받는데 옆에 배석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배석자가 안 나왔다고 전체 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한두 명 학생 결석했다고 수업을 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국회가 열려 있어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당에서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말씀대로라면 트집 잡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 그 국회가 열렸다고 그렇습니다. 해도 열린 게 아니네요. 그럼 보면. 그러니까 툭하면 그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지 네. 툭하면 그 국회 뛰쳐나가서 회의를 그냥 중단시키는 것을 그냥 맞들여 있어요. 아, 그 어떻게 그러면 뭐하러 국회의원 합니까? 네. 집에서 딴 거 갖고 놀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 국회 파행 있을 때도 의원님께서 몇 차례나 매주마다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특히 국회 의사 일정 나머지가 또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 나와 있고 이것과 뭐 추경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한국당의 뭐 자세, 행동,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그 자유한국당의 그 대부분의 의원들의 또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생각에는 네. 그냥 정략적인 것밖에 생각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뭐 국가고 국민이고 사회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마비시키고 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한국당의 모습, 그런 정치를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예. 그 평가가 표로서 제대로 그 나타내려면 1년 한 10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10개월 동안은 뭐 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국회 예산제도를 적극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뭐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했지만은 한국당에서는 뭐 별 얘기 없었거든요. 뭐 그 별로 한국당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들한테 국회 뭐 불리할 수 예산제도요? 있으니까. 국민 소환제도?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예,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질렀는데 자기들이 뭐 그 처벌을 받고 싶겠어요? 지금 뭐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온통 그냥 동물국회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인데 네. 경찰에서 소환해도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백혜련 의원하고 윤소아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원들 중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안 오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출석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당에서는 뭐 계속 야당 탄압 프레임 이걸 들고 출석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야당을 뭐 자유한국당 벌 받을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는 건데 뭐가 야당 탄압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여튼 툭하면 그 야당 탄압이고 독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뭐라고 하나요?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네. 적반하장. 도둑놈이 오히려 저 몽둥이를 든다는 꼴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면, 한국당에서 버티면 경찰에서는 뭐 할 게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치를? 뭐 나와 있는 영상 녹화물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그 혐의를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뭐 영상물이 있고 또 그 바른미래당 의원 납치 감금 사건 같은 경우 네. 있지 않습니까? 최이배 의원. 그런 거는 뭐 뻔한 건데 그 본인 스스로가 언론인들한테 저를 빨리 구출해 주세요.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창문 인터뷰. 예. 네네. 사상 네. 최초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버틸 텐데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피할 수 없다. 조사받고 처벌을 그에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벌백계로 해서 더 이상 이런 동물국회가 있지 않도록 해야지. 네. 이게 다시 한번 필름 보시면 그게 그런 온 난리를 만드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어제요. 예, 제가 예.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이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낮에 막 벼락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예. 비 많이 왔죠. 천둥 번개치고 벼락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어떤 손님이 그러더래요. 예. 아니 이 천둥 벼락 번개 국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심한 얘기로 안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네. 국민 민심은 아주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에 그렇네. 대해서. 그렇네요.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펑펑 놀고 회의를 보이콧하고 중단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저 의원들 정당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의원님께서 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저희 그 화면에 의원님 네. 얼굴이 지금 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렇습니까? 얼굴이 떠 있는데 저 사진이 정말 좀 약간 화가 나신 그 불의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담겨 있어요. 네, 사진에.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의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네네. 답답한 국회, 변화하지 않는 국회, 아마 뭐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1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이라는 그 계속 고집해왔던 그 방식을 뭐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얘기하면서 급물살에 타가지고 18일에 만날 예정인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만남? 지금 대일본 무역 규제, 네. 그러니까 대일본이 아니고 한국. 일본의 무역 보복, 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온통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지금 초미의 현안이고요.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고 양극화 문제가 그냥 금방금방 호전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경제적 사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놓여진 숱한 위기와 도전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모처럼 만난 자리인 만큼 네. 국가 이익 또 국민 이익 국민의 권익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정파 이익은 좀 뒤로 양보하는 네. 그런 미덕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만남에 대한 뭐 거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니까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뭐 추경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대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무엇보다 당장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네.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독일의 경우도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하듯이 네. 생각이 다르지만 또 공통점이나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내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네. 라는 점에서 이번 모처럼 어렵게 성사된 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여야 5당 대표 예. 예, 만날 자리인 만큼 네. 하여튼 좋은 그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특히 당면한 과제, 제일 큰 과제고 난제가 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 혹시 보셨는지요? 대략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세월호 한 척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댓글이라고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한국당에서는 막말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황교안 대표의 그 태도도 매우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질책을 가해야 될 당 대표로서 그거에 대해서 별 뭐 이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고 상식 수준이고 지적 수준이다. 네.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 불감증에 쌓여 있는 사람들한테 백날 회초리 들어야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그 뱉어낸다고 말이 아니고요. 네. 쓰레기더미고 쓰레기더미를 뱉어내는 것이 입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매주 이렇게 의원님 만나서 한국당의 이런 뭐 막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얘기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진짜 그냥 말하는 게 진짜 짜증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비판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기미가 안 보여서 많이 허탈해하시고 힘이 빠져 하시는데 의원님께서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윤석열 이제 후보자 오늘 이제 임명이 돼서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에 돌입할 텐데요. 그럼 뭐 그동안 논란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지만 변호사를 그 전 용산 세무서장한테 소개시켜줬다 이게 또 거짓말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는 거짓말 논란이기보다는 이게 잘못 또 전달됐다 이렇게 또 나중 돼서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예. 그러니까 뭐 예. 물론 이제 깔끔하게 그 진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또 비판받을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 의도나 또는 행태가 뭐 검찰총장을 못할 정도의 중대 그 도덕적 결함이 있는 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뭐 할 수 있는 그 말의 실수, 네. 뭐 미처 세심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6, 7년 전 얘기를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하고 네. 있다는 것도 또한 그것도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가 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이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 자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윤석열 총장을 꼭 검찰총장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원칙, 소신 이런 거를 굽히지 않고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영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네.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니만큼 잘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요. 다만 검찰 지금 무엇보다 검찰한테 주어진 숙제는 네. 검찰 개혁입니다. 아하. 검찰 개혁은 제사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이 검찰한테 놓여 있는 제1의 첫 번째 과제다라는 차원에서 성큼성큼 개혁에 나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가 정미경하고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저들에게 세월호가 희덕거릴 사안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자, 뭐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혹시 이상민 의원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저희가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바쁘신 건 아니죠? 지금 아 괜찮습니다. 예. 바빴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안 바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역에 이제 일이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참 못 뵙게 됐는데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발언이 있어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강하게 경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예. 그랬더니 나경원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 대응에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 거친 설정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 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만약에 문 대통령이 아주 점잖게 얘기하거나 네. 오히려 말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거 갖고 또 트집 잡을 거려? 아니 도대체 이 국난을 겪었는데 대통령은 분노도 안 하느냐 하면서 막 또 저기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부류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 하시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던 어떤 입장을 보이던 그 정부 여당과 뭐 청와대, 뭐 대통령 이런 뭐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비판이 아니라 트집 잡고 발목 잡고 하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태도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짱게 얘기했습니까? 저기는 여야가 통일되지 않고 늘 헐뜯고 주저앉히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언론 보수 언론을 보면요 일본을 이해하라는 그런 논조로 쓰는 글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참. 그러니까 말이 안 그 되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러한 태도가 국난을 더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결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얕잡게 보는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네. 경각심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국내 상황이 계속해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 그 이용할 부분들이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보수 언론의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보 자산, 전략 자산들이 북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맨 처음 얘기가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네요. 저는 불매운동도 왜 누가 함부로 막고 그럽니까? 불매운동은 자생적으로 그 시민들 사이에 도저히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괘씸하다. 네. 그래 한번 너희들도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운동인데 오히려 일부 정치권에서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일본이 무슨 강제징용 그 건에 대해서만 보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네. 우리를 경제 보복 차원이 아니고 경제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획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아까 나경원 그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고 발언이나 이런 뭐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민심을 하거나 그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태에 분노할 줄도 모르는 국민들. 네. 상대 국가가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도자가 뭐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 오히려 이걸 또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네. 이럴 때 문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예? 그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고 일본한테도 본때 있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저력과 힘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들 국회에서도 좀 잘 논의를 하고 힘을 좀 하나 묶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시죠. 예,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네. 그래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예. 지금 뭐 국회 의석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은 뭐 처리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 추경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장관 이 해임 건의안과 연계를 좀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별개 사안인데 왜 이걸 연계시켜서 국회를 또 마비시키나 이런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 그 생각에는 온통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를 헐뜯고 주저앉히고 상처나게 하는 데만 골몰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들한테 정략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보같처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돼야 이쪽이 잘못돼야 내가 지금 각광을 받고 내 표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네네. 생각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아주 그 하수 중에 하수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참으로 답답한 지경인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여론을 강력하게 좀 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좀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고 뭐 대화 타협할 땐 대화 타협을 하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이쪽 가야 될 길이 이쪽 방향은 맞으니까 이쪽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하나하나 짚어서 민주당이 여당 입장 조금 견인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드네요. 당정청이니까 어차피 당이 맨 앞에 있는 거니까 민주당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아직까지 지금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의원님께서 사개특위를 좀 활성화시키고 좀 여는데 한번 좀 역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여야 간사 좀 불러 모아서. 그래서 제가 좀 원내 그 지도부하고도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그래요. 가부간에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이라도 좀 가동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참 언제까지 위원장 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잘리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사개특위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일정을 좀 오전에 조금 비워두시고 직접 얼굴 뵀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또 장마철 돼서 날씨도 또 습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더 건강하고 마음이 쾌활하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